소잉핏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러 패턴 7강 시작합니다. 오늘 7강에서는 행거칩 커프스를 제도하고 지우개 툴과 칼툴을 새롭게 사용해 볼 겁니다. 그러면서 면과 선의 개념을 이야기할 거고요. 점선과 화살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사실 7강에서 행거칩 커프스가 달린 돌먼 티셔츠까지 제도했는데 1시간이 넘어가지고 잘라서 오늘 찍은 것을 7강과 8강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7강과 8강은 하나의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먼저 가우리 티셔츠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기본 원형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2강에서 나눠드린 기본 원형 파일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기본 원형 파일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만요.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여기 있습니다. 무료 패턴 두 번째. 무료 패턴 샵2 기본 원형 AI 파일 여기요라는 이 동영상을 누르시고 아래에 제가 제 메일 주소를 남겨놨거든요. 사이즈를 정하셔서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그 사이즈의 패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행거칩 스커트 패턴이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여러 패턴들이 나오는데 지금 저는 이걸 할 거예요. 네모난데 동그랗게 뚫려져서 여기에 소매 밑단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으로 본다면 여기에 소매가 이렇게 달리고 여기 커프스가 이런 모양이 될 거죠. 그래서 네모와 동그라미를 그릴 거예요. 행거칩 커프스를 제도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공식을 준비했습니다. 지름은 원주 나누기 원주율. 지름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원형 도구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려면 지름이 필요하고 이 동그라미는 허리 둘레나 소매 밑단 둘레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실습해 보겠습니다. 무슨 중학교 수학 시간 같죠? 사각형 도구를 선택한 다음 왼쪽 마우스를 누르면 사각형 박스가 뜨죠. 저는 25cm짜리 정사각형을 그릴게요. 사각형이 떴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왼쪽을 보니까 까만색 면에 테두리는 없네요. 그죠? 저는 밑에 작은 초기 값으로 바꿔서 면은 하얗게 그리고 선은 까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고 이 패턴을 꾹 눌러서 조금 옆으로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조금 흰색이라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 면을 따닥 누르면 컬러 박스가 뜨고 이번에는 핑크 해볼까요? 핑크를 확인하고 왼쪽 마우스로 아무데나 누르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자, 25cm짜리 커프스 햄라인이 완성되었고 여기에 동그라미를 뚫으면 됩니다. 동그라미는 원주 그러니까 소매 밑단 둘레 우리 지금 커프스 할 거니까 소매 밑단 둘레가 만약에 20cm다 했을 때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름이 얼마 나오는지. 자, 소매 밑단 둘레 20입니다. 20으로 할게요. 20 나누기 3.14는 6.37cm 반올림 할게요. 6.37cm 그래서 다시 사각형 도구로 가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원형 도구를 선택하시고 자, 아무데나 누를게요. 꾹 왼쪽 마우스를 누르면
원의 너비 높이 쓰라고 나오죠? 6.37 옆에 눌러서 한 번에 나오게 하셔도 되고요. 확인. 그러면 얘가 떴어요. 그런데 이 지름이, 아니, 이 원 둘레가 우리가 생각한 20cm가 맞는지 확인해야죠.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윈도우에 문서 정보 누르면 자, 길이가 나오죠? 20cm, 20.0148cm, 20cm 맞죠? 확인했으니까 지울게요. 제가 얼마 전에 시장 조사 갔더니 니트를 가지고 만들었던데 이렇게 딱 정중간에 있지 않고 약간 사이드로 갖다 놓으니까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그리고 이 떨어지는 이 길이들, 모서리 길이들이 다 달라서 되게 불규칙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죠. 아, 이게 정 가운데, 가져가면 정 가운데가 보이잖아요. 그죠? 정 가운데에서 살짝 아래로 옆으로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얘처럼 뻥 뚫리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얘가 뻥 뚫린 상태는 아니거든요. 색깔이 이렇게 가지고 오면 핑크 색깔이거든요. 자,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이 면을 하얀 색깔로 바꾸면 따닥 눌러서 흰색을 잡고 이렇게 하면 얘가 마치 뻥 뚫린 것 같지만 사실은 뻥 뚫린 것은 아니고 면이 하얀색이라는 거거든요. 다시 컨트롤 Z 해서 자기 색깔일 때 얘를 정말로 구멍을 내고 싶을 때, 여기에 홀을 뚫고 싶을 때는 얘를 모두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윈도우에 패스파인더 누르시면 이 창이 뜨죠. 이때 나누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만 왼쪽 마우스로 다른 곳을 한번 눌러주고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지금 하얀 화살표가 선택된 상황에서 동그라미만 누르면 동그라미만 선택이 되죠. 이때 끌고 나와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나오면 여기 이제 구멍이 난 곳이 보이시죠? 뻥 뚫린 거예요. 가위 도구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니까 이렇게 세 가지 툴들이 떴는데 지우개부터 볼까요? 지우개 누르면 이렇게 동그랗게 뜨죠? 이 동그라미는 지우개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우개에 가서 따닥 누르시면 창이 뜨고, 이 동그라미, 금방 떠있던 동그라미를 더 크게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조금만 더 키웠습니다. 확인. 좀 전보다 더 커졌죠? 이제 지워볼까요? 자, 지웁니다. 이렇게 지워볼까요? 자, 드래그해서 지우고 왼쪽 마우스에서 손을 놓습니다. 놓으면 이렇게 테두리가 까만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딱 까만색이 됐죠.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지우개 도구입니다. 자, 지우개 도구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가위 도구. 가위 도구는 많이 썼잖아요. 그죠? 라인 위에서 점을 꾹 누르게 되면 잘려지는 거. 이 부분이 잘려졌다는 얘기인 거. 많이 써서 아시죠? 그리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가위 위에서 누르면 칼이 나옵니다. 칼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칼과 같아요. 그리고 칼은 일단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을게요. 이렇게. 그런데 일자로 긋고 싶은데 곡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멀리서 그렸는데도 면만 인식하기 때문에 막 선에 가깝게 가서 누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때 직선으로 자르고 싶다. 그럴 때는 Alt 키를 누르시고요. 미리 누른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왼쪽 마우스를 누르면서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잘려집니다. 그죠? 그리고 마우스 Alt 키 누른 걸 해제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수평 수직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Shift였잖아요. 그래서 Shift 키와 Alt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수직으로 아니면은 45도로 이 느낌 보이시죠? 그렇게 했을 때는 수직 수평이 됩니다. 아닌 상태로 할 때는 그냥 할 때는 이렇게 곡선으로 가는 자유곡선으로 이렇게 잘려집니다. 자, 지금 이걸 왜 했냐면 금방 제가 패스파인더를 했잖아요. 가위로 자른 상태는 패스파인더로 나누기 한 상태와 같아지거든요. 이렇게 선택된 상황에서 하얀색 직접 선택 도구를 누르시고 왼쪽 마우스로 다른 곳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면 이렇게 면이 보이는데 하나씩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패스파인더를 하지 않아도 칼로 자른 부분들은 모두 다 나눠져 있습니다. 얘는 지금 라인 하나만 잡아서 그랬고 면을 꾹 눌러서 면이 움직이면 이렇게 얘도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모두가 칼로 잘랐을 때는 이렇게 패스파인더를 한 것처럼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패턴을 제도할 때 면을 가지고 하지 않고 선만을 이용해서 제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칼이라던가 지우개 도구는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도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도에 앞서서 윈도우의 획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갈게요. 획 누르면 획창이 떴습니다. 라인을 펜툴로 몇 개를 그려 볼게요. 자, 그리고 엔터. 얘를 카피를 할게요. Alt 키 누르고 가지고 가면 복사가 되죠. 이렇게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화살표를 만들어 볼게요. 새로 그려도 되고 이 선을 선택한 다음 선택되었는데 이 화살표 안 보이신다면 이렇게 획창에서 우측 상단에 이 줄무늬를 누르면 옵션 보기가 뜹니다. 그리고 얘가 열리면서 화살표가 보이고 화살표 머리들이 시작과 끝에 많아요. 종류가 1번으로 해볼게요. 1번 보이시죠? 그리고 크기는 뭐 2배로 키워볼게요. 200%, 200% 이렇게. 네, 선택된 상태에서 눌러줘야 변화가 있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제도법 정리하실 때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Shift 키 누르고 수직으로 내려서 이 상태에서 뭐 얘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다 할 때 여기에 뭐 60 뭐 이런 식으로 제도법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화살표는 거의 아시죠? 아는데 제가 너무 심각하게 설명하는 거죠. 다음은 점선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라인을 바꿀 라인을 잡고 점선 사용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숫자를 적었던 부분이라서 기본 12포인트가 적혀 있는데 자, 선택한 다음에 조금 크게 보시라고 20포인트를 한번 해볼게요. 20포인트 하고 간격을 옆으로 띄워지는 간격을 적지 않고 0이라는 숫자를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면 이 컴퓨터는 그대로 같은 간격으로 인식하거든요. 20, 20 이렇게. 그래서 가까이 보면 자 20포인트가 이거라면 똑같은 폭으로 벌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셔서 20포인트에서 간격을 더 크게 해볼까요? 30포인트? 이렇게 하면 더 멀어지죠? 이런 식으로 점선의 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한 다음 얘들을 1.8선으로 만들어 볼게요. 안단선에 많이 쓰는 거잖아요. 점선은 30포인트, 간격은 10포인트, 또 다른 점선은 5, 그리고 나머지 간격은 10으로 그냥 갈게요. 이렇게 적고 맞으면 이런 식으로 긴 애는 30, 간격 10, 작은 점선 5, 다음 10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얘를 선택하고 다른 간격으로 써볼게요. 점선 선택 누르고 더 크게 해볼게요. 40, 간격은 20, 점선은 똑같이 5, 간격은 똑같이 20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40, 20 띄워지고 다음 5, 다음 20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기준으로 반복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연습해 보시고 점선은 스티치, 1.8선은 안단선으로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스포이드를 써볼 건데 이 스티치 선들은 다 그렸는데 스티치 선으로 바꾸고 싶다 이랬을 때는 얘는 일단 화살표는 없앨게요. 화살표까지 복사가 되니까 없음 없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바꿀 선을 선택하셔서 바꿀 선을 선택하신 다음 스포이드 도구가 없으시면 측정 도구랑 같이 있습니다. 스포이드 도구를 선택하시면 선택할 선은 변화할 선은 선택되어 있고 어떻게 점선으로 스포이드로 찍으면 얘가 점선이 됩니다. 얘를 찍으면 얘로 바뀝니다. 다시 보이시죠? 스포이드는 변화할 선을 먼저 선택한 다음 스포이드를 잡고 어떻게 바뀔래? 점선으로 바꿀래?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스포이드 써봤고요. 그런데 라인들이 막 많은데 선택을 하나하나 다 예를 들어서 이 밑단과 소매 밑단의 스티치의 폭을 더 크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앞판 뒷판 소매에 가서 하나하나 다 찍기 귀찮아요. 그럴 때는 어느 한 군데의 밑단에 갑니다. 밑단의 스티치 한 군데 가요. 뒷판이나 한 군데 다 선택하기 귀찮을 때 그러면 같은 모양들이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점선 하나를 선택한 다음 선택 동일하게 모양이겠죠. 칠과 선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모양 선택하면 얘가 아까는 얘 하나만 선택됐었는데 얘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얘까지 동일한 애들은 다 같이 선택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스포이드로 실선으로 바꿔볼까요? 실선으로 이렇게 하면 두 개가 한 번에 선택도 되고 변경도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실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실선. 이 실선을 잡고 선택 동일하게 모양 누르면 모든 실선들이 다 보이죠? 다 선택됐죠? 이렇게 해서 스포이드로 나는 이렇게 바꿀래. 그러면 한 번에 모든 실선이 1.8선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컨트롤 Z. 그래서 패턴이 많을 때는 동일하게 선택해서 동일하게 이 기능을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러 패턴 강좌 7강 마무리하겠습니다. 행거치 커프스 제도했고 지우개 툴과 칼 툴 사용해 보셨죠? 점선과 화살표는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다음 8강에서는 행거치 커프스가 달린 돌먼 티셔츠를 제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8강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